하나 이글스가 61년 만에 새 홈구장을 개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가 프로야구 전용 경기장 건설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KBO 11번째 구단이나 12구단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 어린 반응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실제로 프로야구 인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성남시는 물론이고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야구장 신축 분밀 일구으나 대부분 신규 구단 창단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성남시 외에도 파주시는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면서 전담팀을 신설했고요. 울산시는 기존 문수야구장 증축과 시민구단 창단한데 여긴 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자 촉발된 지방정부의 야구사랑, 더 정확하겐 야구장 사랑, 이 움직임의 배경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회수 안 나오는 이런 컨텐츠를 또 꾸역꾸역 하게 됐는데,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 하고 싶었던 컨텐츠들은 좀 야구 경기 리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지방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야구장 건설하려고 하냐. 요건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적 목적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된 경기 침체 내수 시장, 이거 지금 난리 났거든요. 개박살 나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수도권에서 보인다라면은 지방상권에서는 사실 더더욱 몇 배나 더 어려운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1절 연휴가 좀 꽤 길었어요. 이때 다들 손모아 기도했거든요. 제발 사람들이 좀 거리로 쏟아져서 연휴도 긴데 호텔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이랬는데 어땠어요? 다 일본 갔다. 다 일본 가서 돈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관광객들의 빗나간 소비 심리라는 둥 이러면서 관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왜 이렇게 외국 나가서만 돈 쓰냐. 국내도 볼 게 많은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국내가 갈 거다, 갈 만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국내 갔겠죠. 근데 국내 물가 비싸. 가면은 바가지 존나 써. 이러니까 누가 지금 국내 여행을 가냐고. 사람들은 정말 국내에 가서 돈 쓰게 하고 싶으면은 그 관광지들이 좀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들이 많습니다. 숙박비도 좀 현실화하고 바가지 좀 그만 씌우고 저렴한 가격에 좀 가성비 있는 음식들을 좀 메뉴를 내놔야 되는데 너무 좀 심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심하다. 하여튼 망했다. 3.1절 특수 기대했는데 망했다. 내수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절대량이 줄은 게 맞지만 설사 돈이 있더라도 이 고물가 때문에 소위 가성비 좋지 않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 소비 심리가 그들에게는 좀 야속하다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 천지 불황인데 딱 한 곳 예외죠. 바로 야구장. 지난해 대박난 KBO 리그는 양 수십만원, 100만원 호가하는 그 시즌권과 선예매권을 구매하려고 하는 야구 팬들 때문에 시즌 개막하기도 전에 기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난리 났다. 시범 경기 주말 티켓 가격이 사실 정가가 10,000원인데 이건 지금 7만원, 10만원에 파는 데도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라면 이런 야구 열풍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국을 떠도는 이 프로야구 팬들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이 필승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성남시 신산지 시장도 인터뷰에서 야구 전용 구장 건립과 KBO 리그 경기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제 강조했죠.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면 인근 지역의 야구 팬들이 몰려들고 소비가 늘어난다, 낙수 효과를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좀 사실인지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인을 유입하는 효과는 분명 있죠. 그러나 가성비가 뛰어난 숙소와 먹거리, 그리고 야구장 인근에 준비된 관광 콘텐츠가 없다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좀 거둘기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이 반대 예시로 아주 정확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를 좀 꼽고 싶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안타깝지만 리그 최고 인기 팀으로 실제 어마어마한 수도권의 기아 팬들이 광주 기아 홈경기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야구장 근처에 좋은 숙소가 없어요. 정말 임동엔 그 야구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광주가 이제 무려 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 안에 5성급 호텔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이제 한
3년 홍보 마케팅 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좀 귀하신 분들을 좀 초빙을 해갖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나주에도 아직 뭐 그렇게 뭐 비즈니스 호텔은 몇 개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그 호텔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광주에는 있을까 싶어갖고 광주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5성급 호텔은 그만두고라도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수요할 만한 괜찮은 숙박업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이런 수요를 좀 해결하고 있는데 또 이 광주의 특징이 이게 좀 상권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또 이게 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첨단지구도 뭐 저쪽에 좀 있고 뭐 우남동, 뭐 상무지구 다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상당수 수도권 팬들이 좀 며칠씩 좀 머물면서 숙박하면서 이게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만 딱 보고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날 KTX가 이제 늦게까지 있으니까 야구 보고 바로 택시 타갖고 가서 이제 막차 타고 서울 가는 거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없죠. 기차 타고 와갖고 택시 타고 챔필 가서 야구장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야구 끝나고 다시 택시 타고 KTX 타고 집에 가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 야구 팬들이 유니폼은 10만원 넘는 거 막 사더라도 또 숙박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아끼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정말 이 덕질을 하고 싶은 데만 집중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아무데나 돈을 그렇게 막 헤프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NC 다이노스는 더 심각합니다. 경기장이 창원역도 아니고 무려 마산역에 위치해 있어요.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금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 도시가 합쳐져서 지금 이제 창원이 됐는데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이 창원 NC파크는 마산역에 좀 위치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야구장 근처에 상권이 없습니다. 여기는 또 많은 수도권 팬들이 마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막차를 타기 위해서 9시가 되면 경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빠져나와요. 그때 빠져나와야 마산역에서 마지막 차를 타고 수도권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야구팬을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단과 협력해서 야구팬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이들이 좀 체류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이거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랑에 그냥 야구장만 하나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경기만 유치한다라고 아이고 이제 야구팬들 와갖고 호객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라시아이마세 이러는 거는 야구팬을 너무 졸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돈 쓸 때 많거든요. 뭐 유니폼이 매달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거 사려고 하면은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야구팬들도 많다. 근데 막 1박에 그냥 막 수십만 원씩 하고 숙박비 먹을 거 막 창렬하고 이러면 안 먹죠. 자, 그러면 뭐 신규 연고지 창단을까지 좀 이루어지면 실제로 좀 덕을 보는 거 아니냐. 야구팬으로서 좋은 야구장이 늘어나는 거 반가운 일이고요. 뭐 구단 늘어나면 좋죠. 그러나 위에 언급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야구장 건설과 프로야구 유치 움직임은 선거용 보여주기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연고지 창단을 확장한다. 11개 팀, 12개 팀. 그거는 좀 우리나라의 아마야구 생태계를 너무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결국은 기업이 움직여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한 게 아니냐. 프로야구 인기는 늘었을지 몰라도 이들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야구 규모는 프로야구 인기와 비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출생 기조의 바람을 제대로 맞은 곳이 엘리트 스포츠계죠. 지금 호남권만 보더라도 김선빈이 나왔던 화순고등학교 지금 야구부가 찾다가 내려갔습니다. 점점 야구를 하려는 아이들이 없고 또 그 아이들도 다 서울로 가는 게 좀 현실이에요. 자, 또 다른 문제. 야구단을 창단하려는 기업이 없다. 배구단을 창단하려면 가입금과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이 기업 스폰서가 필수인데 지자체만 야구단 유치에 지금 안 달라 있을 뿐이지 구단을 운영하려는 기업은 없어요. 울산은 시민구단 창단한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갈수록 좀 돈줄을 쥐어틀고 있는 마당에 최소 1년에 지금 300억씩 투자해야 되는 야구단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이 과연 좀 있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KBO 관계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구단 창단을 지자체들과 논의한 바 없고 19단 체제에서 팀을 늘리면 리그 질저와 우려가 많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로 신야구장의 용도는 기존 구단의 2군 경기 유치나 국립경기 개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중론이죠. 지자체들이 앞다퉈 야구장을 지으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야구 팬들의 관심과 흥행을 지역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지만 정작 1군 경기 개최가 현실적으로 몇 경기나 열릴까 했을 때 한 해에 5손가락 안에 좀 들지 않겠냐. 많아야 10경기. 근데 10경기도 좀 말이 안 되죠. 계획을 들여진 이 경기장이 연중 대부분 그냥 덩그러니 비어있게 된다면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당초 예상만큼 많을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웅장하게 지어놓은 경기장에서 사회인 야구를 한다라고 또 싼값에 빌려주지도 않겠죠. 이 제2구장 경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KBO와의 협약을 통해서 2028년부터 일부 1군 경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상은 수도권 팀들이 될 거예요. 지금 어느 팀이다라고 딱 못 박지 않았죠. 그럼 그게 LG가 될 수도 있고 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은 KT까지도 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어느 팀이 잠실과 고척을 놔두고 성남에 가서 홈 경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거 구단들 동의는 받은 건가요? KT도 좀 약간 안 그럴 것 같은데 엄연히 수원이라는 경기도에 지금 그 이웃되어져 있는 동네에 거길 연고로 하고 있는 팀이 갑자기 성남시 가서 홈 경기를 한대. 그러면은 수원 KT 팬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KT 위즈를 응원하는 성남시 팬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프로야구단의 제2구장 유치가 지금 사실 현실적인 대안인 건 맞지만 정작 팬들과 구단 모두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죠. 예컨대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전주시는 지금 8,176석 규모의 야구장을 2025년까지 신축해서 KBO 인기구단, 제1의 인기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제2홈 경기를 좀 유치하겠다라고 전주시장님이 이제 밝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좀 모순적인 일이야. 왜냐? 전주를 연고로 22년간 자리 잡았던 프로농구 KCC 이지스 구단이 우리 너무 체육관이 좀 꽂았다. 좀 새로 좀 져달라. 저 준다며 왜 안 줘줘요? 했더니 좀 돈이 없어. 좀만 기다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우리 그냥 부산으로 옮길래요. 하고 부산으로 연고지를 바로 옮겨버렸죠. 전주시가 진짜 자기네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농구 구단은 나몰라라 하고 지금 전혀 광주에 있는 야구팀 경기를 유치하겠다라고 야구장을 새로 짓는 문제. 여러분이 전주 시민이면은 이거 내가 야구 팬이네 농구 팬이네 이걸 떠나서 전주 시민이라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프로농구 팀에는 투자를 주저하던 지자체가 타지역 연고라는 프로야구 팀의 1군 경기를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할지도 모르는 그 경기를 치르자고 새 야구장을 짓는데 열을 올리니 지역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KCC는 홀대하고 야구만 챙긴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국내에서 이 프로농구와 야구의 위상은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KBL에서 당시 KCC 구단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정말 명문구단 중에 하나였고요. 팬덤의 어떤 규모를 떠나 수십 년 지역 팬들의 사랑을 먹고 큰 농구단을 대하는 전주시의 태도가 지역 주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만무하죠. 그러면서 지역 스포츠 컨텐츠 운운하면서 야구장 신축과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 이거 이야기한다라면 과연 진정성과 이 설득력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프로야구 구단 입장에서 봐도 이 재구장 경기 득보다 실이 많죠. 까놓고 말해 선수들도 싫어합니다. 기존 팬들도 싫어해요. 이 재구장 경기 결국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가 열린다. 좋아하는 거는 전주시에서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는 정말 소수 일부 팬들밖에 없겠죠. 물론 그 팬들도 기아 팬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지만 홈 경기장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호텔 생활에 대한 사실상 원정 경기입니다. 팬들도 원래 챔피언스 필드 놔두고 왜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전주에 가서 우리가 해당 팀 응원팀의 경기를 봐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구장을 해도 챔피언스 필드랑 비교했을 때 전주시 야구장이 모든 면에서 열악할 거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작년 한번 사례를 봅시다. 한여름 오지게 더웠던 그 한여름 복판에 도대체 어떤 대가리 꽃밭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포항구장, 삼성 라이온즈의 제2구장이죠. 여기 경기가 잡혔어요. 근데 진짜 열대야가 어마어마했는데 거기 인조구장이었거든요. 결국 지열이 식지를 않아서 폭염
처음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해당 경기가. 근데 그 중에는 서울에서 이 삼성 경기 보겠다고 포항까지 당일치기로 내려갔던, 아니면 또 숙박을 잡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내려갔어요? 뭐 포항시 볼 게 있어서 내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야구 경기 보러 갔단 말이야. 근데 그 경기가 취소됐네. 그러면 숙박비 날린 거죠. 야구 티켓값 뭐 환불되지만 그거 뭐 숙박비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차비가도 있고. 원래대로 대구에서 했으면은 정상 진행이 됐을 거야. 근데 포항에서 여는 바람에 경기 취소돼서 경기 못 보고 숙박비 날리고 교통비 날리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네,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천연잔디 구장을 쓰는 대구 라이온즈파크 경기에서는 취소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홈 경기를 옮기면은 영구 팬들이 원정을 와야 되고 시즌권을 가진 팬들도 불편을 겪어요. 구단 수입 면에서도 관중석이 적고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선수단은 생소한 환경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이동 노선도 길어지고요. 실제로 롯데자이언츠가 가끔 이용하는 울산 문수구장, 여기가 지금 12,000석 규모인데 삼성 라이온즈의 포항구장 등은 관중 동원력이 본구장보다 낮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향이 매우 짙죠. KBO 차원에서도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정규 시즌 경기를 승인해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대로 뭐 언제든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남시 야구장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구단들이 좀 제2구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소극적이고요. 팬들 역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좀 지배적입니다. 야구장 신축이 곧바로 어떤 이 흥행과 경제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죠. 파주시에서 돔구장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9장 경기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막 오지게 넓어갖고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막 수백 킬로미터씩 되는 것도 아니고, 야구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직접 경기장을 차 타고 오면 돼요. 수도권에서도 야구 본다고 막 부산, 광주, 대구 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백갈인데, 청주에서 대전, 이건 포항에서 대구, 울산에서 부산, 이거 사실 좀 비약하면 엎어지면 코 닿는 거거든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이거 좀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이런 것도 좀 합리성 있게 좀 따져볼 필요들이 많습니다. 이런 삽질들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코리안 특급, 이제 기아 박찬호 말고요, LA 박찬호. 박찬호 선수의 이름을 딴 이 소유산 박찬호 야구공원. 소유산입니다. 소유산. 동두천. 소유산 박찬호 야구공원 프로젝트가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2013년인가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근데 10년 지지부진 끝에 무산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광주 챔피언스 필드라든지 뭐 대구 라이온즈 파크 같은 그런 프로야구 경기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아니야. 그냥 야구 공원이었어요. 공원인데 뭐 야구장, 이제 사회인 야구, 아마추어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구장들을 뭐 2면, 3면 뭐 이렇게 만들고, 거기 주변에 뭐 숲이라든지 뭐 이런 좀 박찬호를 또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조성한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결국 10년 지지부진 끝에 2023년에 요게 심하게 됐다. 이게 민간 사업이랑 그 지자체가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건데, 민간 사업자가 2012년서부터 이제 330억을 투입해갖고 메인 구장과 뭐 여러 보조 구장을 짓겠다라는 구상이었으나 결국 제대로 자금 공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공정률 30%에서 멈춰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공정률이 30%나 이게 진행됐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거기 투여된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혈세 분명히 들어갔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인천에서도 류현진 선수를 좀 기념한다 라는 뜻에서 류현진 선수가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있지만 사실 고향은 인천이거든요. 인천 동산고 이제 나왔는데, 류현진 선수의 이름에 야구장 건립 구상도 인천시에서 이제 합의가 돼서 여기서도 이제 MOU 찍고 이제 진행이 막 됐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흐지부지 무산이 됐습니다. 내가 요거 찾아보니까 유해진 박찬호 야구공원은 확실하게 이제 백지화가 됐다라는 게 기사화가 됐는데, 류현진 야구공원은 이 백지화 기사는 없어요. 못 찾아봤고, 찾아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건가 봤더니 대신에 야구장이 건설됐다라는 얘기는 없고 야구 공원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안에서 좀 뒤로 물러나서 이 야구장은 이거 좀 유지 관리 안 된다, 그냥 공원을 만들자라고 됐고, 유현진 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려면은 그냥 무턱대고 선수 이름빨에 기대서, 아니면 뭐 스포츠 특정 종목의 인기에 편승해서 하면은 100% 망한다. 철저한 사업성의 검토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건지 요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제발, 그러니까 뭔가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좀 기존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챔피언스 필드. 결국은 이 의자 교체 얘기가 작년서부터 나왔는데 올해 오프 시즌에 이게 진행 안 됐죠.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이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8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거 좀 서운해요. 겨울에 쌈박하게 다 교체하고 새로운 시즌을 맞아갖고 좀 좋은 환경에서 야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챔피언스 필드가 10년 좀 딸깍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매년 좀 반복되는 건데 장마철 이후에 그라운드 이 잔디 상태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런 게 뭐 어떤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불강력적인 거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팬들이 야구 경기를 보는데 또 선수들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투자들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구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기존 구장의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하면 애초에 이제 기대했던 지역 밀착 효과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정말 야구에 관심을 많고 지자체가 야구라는 종목, 야구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면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지역 내 시민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사회인 야구 시설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사회인 야구가 축구랑 비교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인원들이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사회인 야구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 구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해갖고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그냥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2시간씩 빼곡하게 경기를 해야지만 지금 리그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기본적으로 1회서부터 9회 아마추어 야구는 1회서부터 7회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타임제로 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좀 불편한 건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2시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시작하면 끝나요. 공 몇 개 던지고 빠따 몇 번 치면은 그냥 끝난다고. 왜 하려고 막 보름씩 기다렸다가 한 경기씩 치르고 이러는데 야구장이 정말 태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생활야구, 생활스포츠로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정말 많지만 실제로 야구공 한 번이라도 던져보고 배트 들고 야구공 쳐본 사람은 그 야구 팬 중에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떤 경험의 밀도에서 오는 건데 정말 이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의 이 야구장 가보면은 몸풀 공간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바로 경기하고 캐치볼 몇 번, 공 몇 번 던지고 바로 하고 다른 실도 없고요. 샤워실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정말 열악합니다. 지자체들의 야구장 건설 추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정책적인 현실성과 경제성을 좀 꼼꼼히 따져서 무턱대고 우리도 프로야구 유치 요거 외치기보다는 지역 스포츠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프로 스포츠 인프라는 건설보다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짓는 거는 뚝딱뚝딱 지으면 되는데 요거 도대체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중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거 따져봐야죠. 안 그러면 그냥 세금으로 돈 다 나가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경기 유치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야구 팬들이 이벤트성으로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야구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매력도 확실하게 어필해야 되고 그래야 야구가 아니더라도 다시 오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야구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때 지금 불고 있는 이 야구장 신축 열풍이 정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좀 나름대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이런 좀 기획 프로젝트를 하나 했더니 기분이 매우 좋네요. 시즌이 시작하면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그런 콘텐츠였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